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요. 오늘 특집 방송 테마주 따라잡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명절이 좀 길다 보니까 공부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또 안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하시면서 굉장히 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시간 좀 잘 이용하셔서 여태까지 좀 매매에 대한 생각들도 좀 바꿔보시면서 특히 주린이 분들 테마주 매매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자주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꾸며봤습니다. 테마주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급등주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테마주라는 건 그렇게 급등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도 다 테마주로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미인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어렵다 그리고 매매하시기 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주시면은 이제 명절 이후의 시장 저는 또 좋게 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내용을 제 자랑 같지만 이번에 저희 프로 주식 리그 3에서 제가 우승을 좀 했는데 이런 매매 내용을 좀 봤었을 때 거의 한 7-80%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테마주 위주의 방송이 좀 추천주가 될 수 있었는데 요런 종목들도 제가 다 따라 하실 수 있게 거의 시초가 매매로만 추천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내용을 좀 이해하신다면은 충분히 다들 이와 비슷한 수익 잘 내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수익률 자체가 좀 이 테마장 시장에서 좀 수익률이 좀 좋았었는데 최근 시장이 좀 테마주들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마주를 매매함에 있어서 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요, 관찰과 이해라고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관찰은 뭐고 이해는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관찰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종목을 매매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식에서 차트도 중요하고 회사의 재무 내용도 중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다 보긴 하는데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이 다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크게 부각되면 그쪽을 좀 보면서 매매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좋다면은 그 조건이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계속 우리가 하루만 매매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며칠씩 두고 가고 또 길게는 몇 년 이상씩 두고 갈 수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런 이유에서 올라갔다면 그런 이유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중간에 시장 상황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셔서 이게 정말 내가 꾸준히 장기 투자를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짧게 끊어가면서 수익을 챙겨야 될지 요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관찰과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관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고 또 이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중간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매매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저는 강조해 드리는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속성, 그리고 거래 대금, 그리고 관련주, 차트 이렇게 총 4가지를 좀 단순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 4가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좀 이 조건 자체를 까다롭게 잡아서 관심 종목을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관심 종목을 두고 보시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 이런 게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좀 맞춰놓고 내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을 최소한으로 좀 맞춰 놓으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종목이 없으면은 매매를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뭐 매매 종목이 있다면 그 안에서 뭐 한두 종목 정도 매매했었을 때 수익이 잘 난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 움직임이 좀 잘 나온다 했었을 때 하나 둘씩 이런 범위를 좀 넓혀가면서 관심 종목을 늘려가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관심 종목은 오히려 좀 독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관찰과 이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테마에 관심 받고 있나, 이 테마주라고 했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테마가 관심 받고 있나 이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뉴스 분석이라든지 실생활에 어느 정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아니면 거래 대금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이제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뉴스 분석이나 뭐 실생활에 돌아다니면서, 뭐 우리가 이제 맛집 찾아 많이 다니잖아요. 맛집 찾아다닐 때 어떻게 찾아다녀요? 뭐 물론 SNS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길거리 돌아다녀 봤는데 뭐 식당에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럼 그런 집은 뭐 어떻게 찾지 않아도 이 집은 맛집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실생활 돌아다니면서도 충분히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제품들을 봤었을 때 이런 제품이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었고 이런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걸 찾는 것조차도 일단은 주식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에 나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건 HD에서 공부하실 때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맨 앞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뉴스예요. 뉴스 탭인데, 여기서 이제 뭐 매일 뉴스를 좀 찾아보실 수도 있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뉴스들, 뭐 이런 뉴스들 저런 뉴스를 찾았을 때 지금 뭐 국제 유가가 $100가 넘어간다, 뭐 이런 뉴스가 있으면은 유가 상승 관련주, 정유주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뭐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겠구나 해서 뭐 풍력, 뭐 태양광 이쪽을 좀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시면서 본인만의 이런 해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질지, 그러니까 유가가 $100가 넘어가면 확실히 의미가 있잖아요. 확실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부담스럽고, 또 뭐 다른 운송이라든지 뭐 화학 제품들 이런 것도 다 지금 석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주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항상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좀 시간이 안 된다, 나는 뉴스 볼 시간도 없고 신문 뭐 종이로 된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은 지금 내용들이 좀 블로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 관련 블로그나 뭐 카페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이렇게 모아 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한두 개 정도 가입을 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뉴스들 좀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기관 뭐 절반은 공모가 과다 뭐 이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 쪽 이게 밑에 정리해 놨고, 그 옆에는 태경이라는 회사가 네온시티에서 탄소 재활용을 나선다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 나와 있고, 그 밑에 또 관련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노란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경제에서 하는 노란톡 같은 데서도 제가 매일 아침 이런 뉴스들을 따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셔도 지금에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또 보시면 좋은데, 저는 실제로 이제 뭐 유튜버라든지 뉴스를 보면서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좋아하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어떤 외국인 유튜버가 우리나라 라면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그리고 자주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은 뭐 몇백만 뷰가 넘어가는 거 있고 뭐 1000만 뷰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상품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떤 제품을 팔까, 이런 제품을 파는 회사는 어딜까,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삼양식품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우리나라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됐었을 때 크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뭐 수익 청산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예, 실생활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 그 오른쪽 옆에 보시면 이제 화장품인데 최근에 이제 VT라는 기업에서 나온 화장품이 특히 일본에서 많이 팔리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이 좀 많이 팔렸다면은 최근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중저가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특히 뭐 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화장품 중에서도 뭐 가성비가 뛰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이 제품을 쓰면은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든지 이런 입소문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좀 보게 되면서 이런 종목은 이런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래서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한 회사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실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걸 많이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종목 수를 굉장히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VT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실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좋은 종목들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래 대금도 중요하지만 상승률 이런 것도 좀 매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왼쪽에는 거래 대금 상위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전일 대비 등락률이라고 HTS에 다 공개가 되는 이런 뭐 창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거래 대금 상위를 보면서 거래가 많다라는 건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매매를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는데 1등을 받았을 때 에코프로 뭐 그리고 루닛 무듬지팜이라는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주였는데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 외 다른 종목들도 쭉 내려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다면 거래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왜 갑자기 거래가 많아졌는지 이런 걸 일단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호재가 있든지 뭐 하락하는 종목은 어떤 악재가 있는지 여기서는 지금 루닛이 지금 12% 정도 하락으로 나오는데 루닛이 갑자기 왜 12%나 빠졌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일 등락 대비 상위는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를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상한가를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상한가를 들어간 이유가 있다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정도를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고요. 주식 시장에서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건 기본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공부라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자주 하시다 보면 시간이 뭐 하루에 뭐 2-3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고 뭐 이렇게 혼자 스스로 정리 안 하시더라도 뭐 이런 사이트 주식 관련 사이트를 좀 검색을 해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다 해 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참고해서 보셔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관심이 있고 어떤 테마가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종목을 찾았을 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연속성이라는 건데 과연 우리가 연속성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좀 봐야 되냐면은 오늘 내가 좋아서 관심을 가졌던 이 종목이 내일도 과연 상승할까? 아니면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계속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어야지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는 한 번에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호재가 좋은 내용들이 계속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가 그냥 딱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내용 나왔네 하고 딱 매수했는데 그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결과가 딱 나오는 그런 테마들이 아마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재료 소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좀 악재가 이제 나왔을 때, 악재가 딱 나왔는데 이제 악재가 결과가 딱 나왔을 때는 오히려 또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정말 최악이다.
이런 경우도 반대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뭐 고점에서 나오는 뉴스는 악재, 저점에서 나오는 뉴스는 호재,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단기로 이슈로 끝나는 테마 중에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선거, 그리고 게임 신작, 그리고 임상 결과, 일정이 이제 끝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같은 경우에 우리 어때요? 우리 누구누구 테마주, 누구누구 테마주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인맥주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뭐냐면은 그때 뭐 이재명 테마라든지 뭐 다른 정치인들 테마들, 윤석열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막상 선거가 끝나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호재가 이제 먹히지 않고 오히려 당선이 돼도 급락하는 경우가 있죠. 당선이 돼도 떨어지고 뭐 당선이 안 돼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이런 끝나는 경우, 이제 이벤트가 딱 끝나는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게임 신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게임 신작이 발표가 됐었을 때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게임 신작 나왔는데 앞으로 매출 증가하니까 호재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속 매수해서 지켜봤다면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를 한번 봤었을 때 우리가 네오위즈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네오위즈를 한번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신작이 나왔어요. 이번에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기대감을 갖고 좀 올라갔다, 마지막 이 출시 전날까지는 올라가다가 막상 출시하고 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떤 이유냐면은, 게임이 막상 출시가 됐는데 실적이 이제 매출이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이 게임을 발표했었을 때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급락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임 나왔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호재가 없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차트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임상 결과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또 임상 1상 끝났다고 해서 이제 2상 넘어간다고 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호재가 없기 때문에 또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임상 결과도 상당히 좀 결과가 나왔을 때 빠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재판 결과라든지 아니면 제품이 좀 나왔을 때 이런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일정이 끝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상승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테마가 이런 테마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성장성 업종,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핫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뭐 AI도 될 수 있고요,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의료 AI도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게 많은 것들, 이거는 계속 우리가 더 써야 될 것 같은, 예전으로 따지면 2차 전지 관련주였죠. 우리가 2차 전지가 한 상승 사이클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한 1년 전부터 상승 사이클이 들어왔었는데, 이미 2차 전지는 거의 10년 전부터 나와 있었던 업종이에요.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냐? 예전에는 이 2차 전지가 예전만큼 그렇게 배터리 수명이 길지도 않았고, 뭐 자동차에 장착을 했었을 때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기술력이 발달을 하면서 적은 양으로도 길게 갈 수 있고, 이제 자동차에 달았을 때도 이제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는 2차 전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구나 해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성, 그래서 AI, 우리도 처음에 이제 AI가 나왔을 때는 이거 뭐에 쓰는지 모르죠. 뭐 GPT한테 물어봐도 뭐 이건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다 분야가 뻗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의료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의사를 대신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간호사를 대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 대비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받고 지금부터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업종, 이런 업종들을 매매하셔야 되는데, 이런 테마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좀 눌리더라도 다시 재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외에 이제 유가라든지 유가 상승이 나왔을 때도 하루 만에 유가가 뭐 급락하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전쟁이 됐든 뭐 공급이 부족이 됐든 뭐 수요가 증가했든 이런 이슈로 어느 정도 가격 탄력적인 부분이 생긴다면은 유가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또 실적, 우리가 실적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테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시즌 거의 뭐 1, 2, 3 끝나고 이제 4월 달에 실적 나오고요. 또 뭐 4, 5, 6 끝나고 또 다음에 실적 나오고요. 이렇게 실적이 끝나가는 그 다음 달에는 실적 시즌이라고 해서 이런 실적이 괜찮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아까 이제 반대로 실적이 거의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그랬었죠. 반도체 생산을 계속 늘려서 이제 잠시 동안에 이제 생산을 좀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한 연속성을 가진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악재로 끝나는 일정 호재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요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 오버행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됐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주들이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팔아야 되는데 그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일정 기간 동안은 못 팔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오버행이라는 물량이 다 나왔을 때, 그동안 못 팔았던 주주들이 그 못 파는 기간 동안에 못 팔다 갑자기 이제 다 물량이 다 나왔을 때는 이제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실적도 아까 좀 말씀 좀 드렸지만 또 안 좋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뭐 그리고 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악재들이 있어요. 단순 악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나서 특히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일단은 뭐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보셔야 될 게 이제 거래 대금인데, 시장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거래량도 있고 거래 대금도 있는데, 저는 거래 대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종목이다, 업종이다 하더라도 뭐 1,000원짜리 종목이 뭐 10만 주 거래되는 거랑 10,000원짜리 종목이 뭐 10,000주 거래되는 거랑 거래 대금은 같거든요. 그런데 숫자로만 비교했을 때는 1,000원짜리 종목이 훨씬 더 거래량이 많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니까 좋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검색기 같은 거 막 만드실 때 거래량이 얼만큼 되는지, 뭐 100만 주 이상 터졌는지 이런 걸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금액 자체가 뭐 크면은 100만 주면 어느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이 있는 건데, 동전주라든지 1,000원짜리 종목이 100만 주 터지는 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업종에 대해서도 어떤 종목은 뭐 거래 대금이 2, 300억 터졌다면은 어떤 종목은 뭐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모르시겠다, 내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장 마감 이후에 매일 이렇게 거래 대금이 50억 이상 많이 나온 종목들을 차트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업종 이따가 잠시 후에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걸 매일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노란톡방에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래량보다는 일단 거래 대금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평소 거래 대금 대비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평소 거래 대금이 뭐 2, 300억씩 터지다가 뭐 300억, 400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평소 대비 거래량, 거래 대금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네. 이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쪽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네.
이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거래량도 상관없지만 일단 절대적으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을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평소 대비 거래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항상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거래 대금을 띄워놓고 차트의 지지 저항 이렇게 좀 체크도 해드리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종목명 밑에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테마로 상승했는지 이거를 매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따지면 한 20분 정도 되는데 요런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만 보셔도 대부분 테마주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런 뉴스가 또 다시 한번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이 또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증가할 수 있겠구나. 어제는 거래대금이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늘었네. 이런 거를 매일 체크해 주시면은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하시기가 훨씬 더 쉬워지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관련주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테마주를 매매했었을 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주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개별 종목으로 뭐 이슈가 돼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어떤 회사와 계약했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개별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를 들어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의 호재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테마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로봇 테마들이 관심을 갖겠구나. 삼성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겠구나. 이걸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주, 어떤 종목이 상승했었을 때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런 관련주가 되게 많은 종목들도 있어요. 아까 화장품도 말씀 좀 드렸지만 화장품은 용기부터 해서 원료, 뭐 제품 판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은 상승률이 높은 이런 회사 위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회사,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회사는요, 어떤 게 힘드냐면 매매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가의 물량도 적고요, 많은 비중을 넣기도 어렵고요, 매매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있는 종목을 매매하셔야지만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관련주 찾으실 때는 상승률과 거래 대금이 좀 많은 종목을 위주로 1등주, 2등주, 3등주 정도까지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HTS에 보시면 관심 종목 창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화장품 써놓고서 최근에 관심 받았던 종목들 이렇게 정리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관심 종목보다는 한 3종목에서 4종목까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되고, 아까 이제 중간에 한번 말씀 좀 드렸잖아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과 상승 종목 상위, 이렇게 좀 제가 매일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때 이제 뭐 관련된 이런 테마주나 업종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관심 종목에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신 다음에 매매 자체를 하실 때는 대장주 또는 이등주, 그러니까 대장주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뭐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는 이등주까지도 괜찮은데, 저는 웬만하면 대장주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눌렸을 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대장주가 더 빨리 회복을 해요.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등주, 삼등주가 더 따라가는 모습이고, 또 만약에 대장주가 뭐 2, 3% 밀렸을 때 2등주, 3등주는 뭐 4%, 5% 그 이상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왕이면 뭐 높은 자리에서 매매하시더라도 테마주에서는 항상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또 구분해서 좋았을 때 대장주랑 2등주랑 3등주랑 비교해 봤었을 때 이 상승률 차이가 적으면 좋아요. 대장주가 뭐 20% 갔다면 2등주가 뭐 17, 18%, 그리고 3등주가 15%, 12%, 이 정도 사이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어서 거래 대금이 일로 몰리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또 높다. 아까 이제 말씀 좀 드렸듯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증가해야 돼요. 거래대금 빠지면서 거래대금 빠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지
그걸 일단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뭐 20% 올라갔는데 2등주, 3등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뭐 4%, 5%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대장주가 좀 못 가는 경우도 많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 종목에 자금이 많이 쏠려버리면은 오히려 급등한 나머지 그냥 바로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좀 길게 볼 수 있는 테마고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관심 종목을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게 이런 2등주, 3등주의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장주가 자주 바뀌는 테마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대선, 원전, 화장품. 아까 종목이 좀 많아요. 대선주도 대장주가 자주 바뀌는 이유가 누구누구 인맥주다라고 해서 어떨 땐 이 종목이 가고 어떨 땐 이 종목이 가고 서로 막 서로 싸우듯이 막 올라가거든요. 이런 쪽은 좀 어떤 종목이 가는지 좀 잘 체크해 두셨다가 한번 대장을 했다가 이번에 조금 밀리더라도 다시 또 대장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잘 노리시면 좋고, 또 원전 테마도 종류가 많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원전 테마의 주에서도 대장주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이 대장을 했었는데 다음은 또 다른 종목이 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그날 당일날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뭐 한국에 오면서 지금 화장품에 대한 뭐 관심도 많아지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라든지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그런 걸 좀 잘 찾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는 좀 다르긴 한데 업종이 비슷해서 관련주로 엮이는 경우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건설이 많이 들어가요.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뭐 이런 뭐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은 이슈는 좀 뭐 네옴시티로 상승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축으로 여기는 종목들로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종목이 좀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축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왜 가지? 하고 보면은 이런 이슈가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고,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그래서 좀 뒤늦게 잘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 이슈로 가는 건가 해서 따라가서 매매해 봤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훅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대장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 3등주를 이거 나중에 이거 같은 관련주인데 하면서 2, 3등주를 매매했는데 결과가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확 밀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좀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대장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차트적인 면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좀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고 뭐 어떨 땐 이게 맞고 어떨 땐 이게 틀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 있고,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속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테마 엮이는 부분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차트 아까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차트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고 뭐 캔들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좀 차트를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차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업의 재무나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정배열 차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업이 실적이 좋고 내용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시장상이 안 좋은 경우 아니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올라가는 박스권 차트라든지 정배열이라는 거는 지금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리는 건데, 장기 이동평균선이 바닥에 있고 가장 아래에 있고 캔들이 가장 위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이평선 자리가 올라가는 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1선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61선, 21선, 5일선 캔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정배열. 반대인 경우겠죠. 제일 위에 이제 121선, 뭐 61선, 21선, 5일선 캔들
이렇게 반대로 겨 있는 경우가 역배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배열 차트에서는 만약에 테마주로 인해서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온 경우에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캔들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정별이라고 하면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자리를 이제 우상향이라고 해요. 장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 20일, 뭐 5일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제 정별이라고 하고요.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떨어지는 경우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뭐 60일선, 21선, 뭐 1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위에 있고 캔들이 아래에 있는 경우 이런 역별이라고 하는데 역별 차트가 왜 안 좋게 여겨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 여기서 바닥에서 물론 매매하면 좋죠. 바닥권에서 매매한다면 좋지만 여기서 올라왔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해서 올라왔었을 때 중간에 이제 물려 있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있고 여기서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고 여기서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물량이 딱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 나 여기서 본전가에서 팔아버려야지. 나 여기서 본전가에서 팔아버려야 되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마다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물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역별인 종목들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윗꼬리라고 하면은 캔들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는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윗꼬리를 단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윗꼬리를 달았다는 건 여기서 이제 매도를 치고 나왔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게 저항 매물에 맞고 좀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정별인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거래 대금 여기선 거래량이긴 한데 거래량이 이렇게 쭉 증가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죠. 여기서는 누구나 다 수익이에요. 여기서는 누구나 다 수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내용이 있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상승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물려도 정배열 종목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눌림목 자리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배열의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강한 거래 대금이나 아니면 상한가로 그냥 끝까지 올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긴 한데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는 역배열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차트를 봤었을 때 이거 정배열이거나 아니면 박스권 자리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은 게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뭐 기업 재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물려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실 수 있는데 역별인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종목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어떤 매매 기법을 좀 봤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매매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권 돌파 매매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매매했었을 때 차트가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 저항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좀 만들고 고점과 고점을 만들었을 때 요거를 이제 박스로 만든다 해서 이런 박스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벗어나는 구간 이런 자리를 이제 대부분 매매를 합니다.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지 보면서 이런 타점을 좀 공략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종목들로 한번 좀 들어가서도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네오이지 한번 좀 봤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박스권이 항상 나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들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요. 항상 이렇게 지지와 저항 자리를 만들면서 고점과 저점을 벗어나는 구간들 이런 자리들이 항상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박스권 매매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격이 지지되는 구간과 그리고 저항되는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 걸 이제 박스권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급등 후 눌림목 자리 이건 뭐냐면 테마주 매매에서 가장 개인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이 급등 이후의 눌림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매매했었을 때 굉장히 좀 이슈가 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많이 몰려 있고 뭔가 호재 내용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료 파악이 좀 쉬워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자리에서 노리시는 게 좋냐면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뭐 바로 따라가시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눌림을 좀 고점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 좀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루닛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이런 자리들, 차트가 상승한 이후에 눌리는 자리, 이렇게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급등했다가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데, 저는 대부분 이제 뭐 21선 자리, 뭐 11선 자리 중간 사이에서 매매하는 게 매매하는 방식이 있고, 거래대금을 통한 눌림목 자리도 있는데,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다가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시점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대금이 줄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를 굉장히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좀 예시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매하셨을 때 눌림목 매매는 거래대금이 터졌다가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시점을 가장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61선, 21선 매매인데 요거는 어떤 매매냐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을 제가 주로 좀 매매하는데, 일단 요 종목도 차트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지수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지수를 좀 봤었을 때 역배열 자리 한번 좀 볼게요. 어떤 자리냐면은 61선 자리와 21선 자리, 요런 자리에서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에 요런 자리들, 지금 위에가 61선, 여기가 21선 자리인데, 요런 자리, 이 하락했던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갔었을 때 이런 21선 자리와 61선 자리에 이격이 좁혀지는 자리에 캔들이 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구간들, 요런 자리에 왔었을 때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은 지수가 다시 밀려거나 종목이 밀렸을 때 21선 자리에서 손절하면 돼요. 요런 자리 이탈하면 그냥 바로 손절 라인 잡으면 돼요. 그래서 손절은 짧게 잡을 수 있지만 여기서 추세를 내가 잘 잡았을 때, 여기서도 마치 비슷한 구간이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들이 있는데, 여기서 추세가 나왔을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노려보고 싶다, 나는 저가매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60일과 21선 자리에 대한 이평선 자리를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예시를 좀 많이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떤 종목이나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주,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주에 대한 이런 차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꾸준하게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또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거 어떻게 좀 매매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차트에 대한 설명도 또 따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하반기의 주요 관심 테마를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제가 어떻게 지금 10월달 이후부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테마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4가지로 나눴는데요. 일단 원전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비만 당뇨 치료제, 그리고 의료 AI,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원전 테마는 하반기에 들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한수원이 드디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폴란드라든지 체코 이런 원전 쪽에 대한 수출이 좀 쉬워졌다. 이제 어느 정도 큰 벽을 하나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우크라이나도 재건이 이제 들어갈 텐데, 가장 여기서 이제 원전이 필요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연속성적인 면에서 원전 테마가 좋은 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에 대한 특례 보증 보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나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이 원전 테마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아요. 최근에 좀 몇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니까 원전 테마 관심 있게 보실 분들, 저랑 또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1200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준비됐다. 그리고 이제 자주 이제 방문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도로 쪽이 될지 통신 쪽이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원전 쪽이 될지 여러 가지면 지금 지원을 또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폴란드, 뭐 요즘에 폴란드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서 좀 무기도 많이 팔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크라이나랑 폴란드랑 굉장히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같은 테마로도 엮여서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피해가 많고 인명 피해도 많지만 거기에 따른 지원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반기 이제 겨울철 지나가면 전쟁도 굉장히 또 힘들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내년 이제 4월달 되면은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는 한번 휴전이라든지 이런 종전에 대한 얘기가 다시 언급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만과 당뇨 치료제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이 비만 치료제로 살을 뺐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핫한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질 않아요. 이 위고비라는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만 치료제 만들 수 있다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기존에는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이제 배에다 찔러갖고 맞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패치형이라든지 경구용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뭐 이런 이 미고비도 우리나라 내년에 이제 수입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요거 공장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노란톡방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원래 이 비만 치료제가 당뇨 치료제에서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원료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같이 좀 두고 보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음주라든지 뭐 흡연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억제를 해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비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건강에 좀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제품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비만 당뇨 치료제 쪽도 하반기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의료 AI 요게 이제 가장 또 핫한 테마이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의료 AI는 뭐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기술력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 빅파마들이 루닛과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이미 지금 쌓여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거의 의사와 버금가는 수준의 진료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의료 AI 종류들이 좀 많습니다. 한쪽은 진단 쪽이 있고 신약 개발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우실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번에 프로주식 리그에서도 우승했었을 때 결정적인 종목들이 이런 의료 AI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계속 하반기 쪽에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요. 계속 내년까지도 의료 AI 쪽에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보험이 적용될 거예요.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의료보험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용자가 생겨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 AI 시대가 곧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매매했을 때 여러 가지 매매 방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매매 차트적인 면, 재료적인 면,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면은 이런 거 골자를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만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렸었고 자세한 내용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테마주 매매는 저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길어서 이제 뭐 가족분들하고 많이 또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공부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추석 연휴 동안 좀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좀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우리가 또 수익도 잘 내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해서 또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주식매매 힘드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힘든 시장 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송에서 그리고 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